안녕하세요. 야노드 초간단 메이크업 프로젝트 스마트 트래시캠 만들기 강사 권민성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뜻하지 아니하게 이제 집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그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다루는 법을 좀 배우고 싶었다, 체험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센서라든가 어떤 함수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간다기보다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깊고 넓은 지식보다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야노도 초간단 프로젝트, 그다음에 스마트 트래시캠 만들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 얼굴은 초반 인트로하고 뒷부분에 인사드릴 때 나오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두이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두이노, 자 앞에 보이시는 털보 아저씨가 마시모 반지라는 교수님이세요. 그 옆에 IDII라는 이제 이탈리아 디자인 전문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디자인이라는 게 워낙에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뭐 설치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학적인 요소, 그러니까 전기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들이나 수업이 있었는데, 이걸 하자고 하니 비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협업 관련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아두이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해 개발된 보드라고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좀 익혀야 이제 가능한 건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센서별로는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입 장벽을 좀 낮추신 분, 전기 전자 쪽에 대한 일반인들의 진입을 좀 더 한 단계 문턱을 낮추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 국내에 한번 방한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생산성 본부에도 들리셔서 잠깐이나마 뭐 아두이노 자격증이 나오네 어쩌네 그러긴 했었는데, 여하튼 그 이분이 만드신 분이고, 이런 말을 하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지식이 없어도 조금만 배우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그거야. 조금만 배우면 조금만 쓸 수 있고, 많이 알고 많이 배우면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아두이노 우노 R3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이제 보드가 되겠는데요. 이제 보드의 명칭입니다. 보드의 명칭인데, 여기서 우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탈리아어로 이제 1, 첫 번째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R3는 릴리즈 3, 그래서 세 번째 버전을 의미합니다. 풀어 얘기하면 아두이노의 첫 번째 보드 중 세 번째 버전으로 출시된 보드.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보드라는 말도 맞긴 한데, 보통은 이제 우노라는 거 자체가 이 보드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두이노 우노의 세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아두이노의 이제 구성은 이렇습니다. 일단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USB 포트입니다. B타입이고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포트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포트를 통해서 PC와 통신을 하고 전원 공급을, 아두이노의 PC로부터 아두이노로 전원 공급을 해주고 데이터 업로드, 프로그램을 PC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 보드에 업로드를 하는 거죠. 결국은 PC와의 통신하는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외부 전원 소켓입니다. 자, 외부 전원 소켓, 외부 전원을 받기 위한 파트 중 하나예요. 근데 요거 생긴 게 마치 노트북 충전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노트북 충전 어댑터를 여기다 껴서 실험을 한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자, 보드가 뭐 이렇게 퍽 하면서 보드가 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보드만 타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 요 보이시는 아두이노의 색깔이 파란색이죠. 정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비정품이죠. 중국에서 찍어서 오는 건데, 자, 아두이노라는 거는 이 반지 아저씨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다 오픈소스로 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초당 몇 개씩 찍어내도 전혀 뭐 저해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정품의 가격은 우노의 경우 한 3만원대 정도가 되고요. 이 비정품의 경우는 5천원대 정도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두이노라는 이 분야 자체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두이노라는 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실험 정신이 우선이 돼야 되는 그런 교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만원짜리 사갖고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굳이 정품을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컬렉트의 의미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냥 한번 배우는 거,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좀 저렴한 거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보드상의 오류는 제가 수업을 한 지 지금 몇 년 정도 됐는데 거의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뭐 일전에 사용하다가 학생이 쇼트를 내서 약간 보드에 상처가 난 정도로 인해서 보드 불량이 나온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보드 불량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정품을 구매하셔도 특별히 상관이 없다. 그렇고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노트북 어댑터를 여기다 전원을 공급을 하지 않는다. 노트북 어댑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과전압이 되기 때문에 보드가 타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PC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C에 보드가 쇼트를 맞거나 이제 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다가는 직접 그걸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어댑터를. 그래서 첫 번째 외부 전원 소켓, 이게 이제 외부 전원을 공급해주는 한 형태죠. 그래서 요런 게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요게 왜 필요하냐면 PC에서 나오는 전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 모터가 됐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모터를 사용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펌프를 쓴다든가, 그래서 전압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이제 업로드 방식이기 때문에 PC에서부터 작성된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된 후에 분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프로그램이 이 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통신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외부 전원 소켓을 하는 거죠. 여기다 꼽는 거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V 사각 건전지도 있고 1.5V AA 알카라인 건전지를 여러 개 꼽은 뭐 6V든 뭐 12V든 4.5V든 그거는 뭐 달기 나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형태도 있다. 예,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전원 핀이라고 있어요. 전원 핀.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연결된 입력 출력 장치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사용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보이시나요? 5V GND VIN입니다. 3.3V도 간혹 사용하긴 하는데, 자, 3.3V는 잘 사용하진 않아요. 이 전압이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5V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 5V는 우리가 소자나 어떤 센서에 연결을 할 때 양극의 전압을 전화를 할 때 이 5V로부터 전류를 빼옵니다. 그리고 밑에 GND가 바로 마이너스에 해당됩니다. GND는 마이너스예요. 5V가 플러스, 5V가 양극, GND가 음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GND는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총 3개의 GND가 있습니다. 이거 다 똑같다. 어디에 꼽아도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든 편하신 대로, 아니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그냥 가까우신 데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VIN이라는 게 있어요. 자, VIN 아까 위에 외부 전원 소켓 부분이 있었는데 이 VIN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력을 끌고 와서 보드를 통해서 어떤 전력을 공급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꼽는 형태가 다르겠죠. 지금 왼쪽 하단에 사진 나와 있죠. 이게 그 배터리 케이스인데 스위치가 달린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여튼 중요한 건 지금 나와 있는 전선이 빨간 선, 까만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가지가 빨간 선은 플러스 양극, 까만 선이 마이너스 음극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으로 여기 건전지를 넣으신 후 이 보드가 만약에 PC화해서 분리가 된 경우 전원 공급해 줄 때 양극에 해당하는 것을 이 VIN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검선은 GND 어디든 편하신데 연결을 해 주셔서 아두이노에 전원을 공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하단에는 아날로그 입출력 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력 핀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옆에도 아날로그 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출력이 아니라 입력이다. 그래서 보통 입력 센서들, 뭐 아날로그 입력 센서들을 보통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뭐 가변 저항이라든가 조도 센서라든가 뭐 적외선 센서, 요런 아날로그 센서들의 입력 센서를 이쪽 이 A로 시작하는 핀 번호 A0부터 5번까지 사이에 여기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디지털 입출력 핀, 아날로그 뭐 이쪽 입력 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디지털 입력 출력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핀으로 0번부터 13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0번, 1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두이노가 PC와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 자체적으로 0번 핀, 1번 핀을 사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 연결 혹은 회로 연결, 뭐 소자 연결한다고 하면 이 0번하고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13번 사이에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숫자를 보면 2번에서 13번 사이에 숫자들 중에 뜨문뜨문 지금 물결, 숫자 옆에 물결 표시 있는 숫자들이 있죠. 3번, 5번, 6번, 9번, 10, 11. 얘는 PWM이라고 해서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인 척 할 수 있는 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그 아날로그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핀들을 이용해서 출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출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구성에 대해서는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도대체 이 버튼은 무엇이냐? 이 버튼은 뭐냐면 리셋 버튼입니다. 그 리셋 버튼이라고 해서 뭐 완전 뭐 초기화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재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번 눌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두이노를 한번 설치를 해봐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료 아닙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한번 설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PPT를 통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URL을 따라서 설치를 해주세요. 따따따.arduino.cc라고 주소창에 적어두시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아니면 네이버보다는 구글에서 그냥 영문으로 아두이노 아니면 그냥 아두이노라고 검색하시면 그 링크 중에 이렇게 cc 이 부분이 붙을 링크가 있는 거면은 그거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자, 상단의 메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고요.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 그 영문으로 다운로드가 있고 뭐 온라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운로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 요렇게 화면이 떠요. 다운로드 더 아두이노 IDE. 자, 이 부분이 뜨는데 이게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자, 이게 버전 번호입니다. 버전명이라고 해야 될까? 버전명이고요. 1.8.12가 버전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막 무턱대고 막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 지금 일단은 본인의 PC의 환경을 먼저 기본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윈도우냐 맥이냐 리눅스냐 요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뭐 그거 다 이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위에 윈도우즈 인스톨러 for Windows 7 and up. 이제 거의 XP 아직 사용하시는 분이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XP 사용자분을 제하고 자 7부터 그 이상 버전 7, 8, 8.1, 8.2인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 이 버전까지 쓰시는 분들은 맨 위에 있는 윈도우즈 인스톨러 for Windows 7 and up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고 들어가셔서
요 화면이 떠요. 자, 요 화면이 뜨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은 뭐 3달러, 5달러, 10달러 이런 식의 왠지 비용에 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나와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기부하고 뭐 다운을 받겠냐 아니면 그냥 받겠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스트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설치를 위한 팝업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I agree 눌러주시고, 자,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요걸로 같이 설치하겠냐? 예, 그냥 처음에 설치할 때 무조건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으로 얘네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냅두면 됩니다. 세팅에 대해서는. 그래서 next.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이제 인스톨 하겠냐? 그래서 인스톨. 그리고 나서 뭐 설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밑에 있는 저 파란색 바가 끝까지 가서 컴플리트가 뜨면 뭐 완료가 뜨던 컴플리트 뜨면 그때 요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설치가 종료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가 종료가 되면 이런 거를 물어봐요. 중간에 이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뭐 그 다음에 아두이노 SRL의 소프트웨어는 항상 신뢰 체크하시고 설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바탕화면에 네, 동그란 녹색 동그란 그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이제 아두이노인데 무한대 표시 같은 거 안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요. 녹색 동그라미 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자,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보시면 세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세팅 부분은 실제 제가 설치를 해놨으니까 그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글자 잘 안 보이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위로 아래로 해보시면 자,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폰트 크기가 커지고 당기면 네, 작아집니다. 자, 처음에 하시면 지금 일단은 PC와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자, 툴 눌러주셔서 보드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우노 선택을 해주시고 우노의 경우는 보드하고 포트만 설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포트 같은 경우는 설치가 잘 됐으면 이렇게 괄호하고 열고 닫고 아두이노 우노라고 떠요. 다른 비정품 중 다른 뭐 나노라든가 이런 거는 안 뜨는데 요 우노의 경우는 이렇게 우노가 컴3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표시를. 그래서 컴3 클릭을 해주셔서 포트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더 손대실 부분은 없어요. 더 손대실 부분은 없고요. 파일로 가셔서 파일에 뭐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에 환경 설정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떠요. 뜨는데 폰트 바꾸는 건 여기에 없어요. 폰트 바꾸는 게 약간 좀 복잡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후에 한번 검색하시나 하나 한번 나오니까 그래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일로 왔냐면 아마 우리 수강생분들은 요걸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검증 또는 업로드할 때 저장하기. 이게 뭐냐면 컴파일 혹은 업로드할 때마다 저장하겠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마다 저장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걸 선택하겠냐 요건데 이걸 해제해 주세요. 이거 하다 보면 은근히 이게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그 저장하겠냐라는 이제 팝업이 안 떠요. 그래서 요것만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뒤에 있는 PPT 보시면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요 화살표 부분, 자, 여기 있는 거 툴바 부분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요 체크 무늬, 예, 요 체크 무늬가 바로 확인 혹은 컴파일이라고 돼 있어요. 확인 혹은 확인, 뭐 컴파일 이렇게 돼 있는데 문법 검사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구문 내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 안에
뭐 몇백 줄을 했는데 거기 안에 오타가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포문을 사용하려고 F5R을 치려고 했는데 오타가 나서 FPR을 쳤어요. 자, 그런 경우 잡아냅니다, 얘가. 그다음 이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은 문장이 그 한 줄에서 끝나면 뒤에 꼭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돼요. 세미콜론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세미콜론은 빼뜨려 물론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은 맨 뒤에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한 줄로 끝나는 경우에는. 근데 그 세미콜론을 안 붙였다 그러면 그때도 에러가 나고 그걸 또 잡아내고요. 그리고 이 아두이노에서는 괄호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막 계속 열고 만들고 닫고 열고 만들고 닫고 막 하다 보면은 이 문장이 닫히는 괄호가 맞나? 이게 여기서 닫히는 게 맞나? 막 헷갈리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문장이 길어지면. 그래서 그런 괄호가 누락이 된 거 아니면 하나 더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다 잡아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밑에 보면 메시지, 에러 메시지 출력 영역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 부분에서 그 에러 메시지를 던져줘요. 뭐 어떤 에러가 났고 어느 부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는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일단 위에 툴바 부분을 빼고 밑에 이 하얀 허여멀건한 이 넓은 공간이 바로 우리 코드 작성 영역이고 밑에 검은색 영역 있죠. 자, 이 부분이 그 에러 메시지 혹은 뭐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뭐 작성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이 검은 화면에서는. 자, 툴바 부분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업로드는 뭐냐면 자, 컴파일은 문법 검사를 하는 거라면 업로드는 문법 검사 더하기 아두이노의 데이터 프로그램 업로드까지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로드만 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의 경우는 그냥 바로바로 업로드를 하시기보다는 컴파일함으로써 문장 중 오류, 구문상의 오류를 찾아서 컴파일 완료가 뜨고 뭐 그러면 그때 업로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무거운 어떤 프로그램이 붙어 있다가 그 소자가 붙어 있다던가 좀 프로그램 내용이 많다던가 PC의 성능 자체가 좋지 않다던가 하면 업로드할 때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요. 통신 속도가 또 좋지도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을 좀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다. 업로드는 정말로 컴파일에서 문제가 없으면 올리시는 걸로. 자, 컴파일에 문제가 없어도 업로드하다가 오류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구문상의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왜 에러가 나냐? 그거는 통신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요. 뭐 기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연결이 끊겼거나 이런 경우도 이 업로드를 할 때 오류로 잡아냅니다. 컴파일에서는 못 잡아내요. 그 업로드 할 때 그 포트 연결 에러 나는 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렇고요. 옆에는 뭐 새 파일, 뭐 그냥 새로운 창을 엽니다. 그다음에 열기는 뭐 이전에 만들었던 혹은 가지고 계시던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이걸 열기를 하시면 되고 저장은 그냥 저장입니다. 근데 이 저장 형태가 좀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얘네만의 확장자는 INO 파일이라는 건데 .ino예요. .ino인데 그냥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이름의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폴더 안에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뭐지? 왜 내가 만들지도 않은 그 폴더명이 있지라고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두이노는 저장을 시키면 무조건 폴더하고 파일을 같이 저장을 시킨다. 감안을 해주세요. 다시 그리고 저 옆에 보면 시리얼 모니터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네, 여기 시리얼 모니터라고 있는데 자, 요 시리얼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 해요.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런 게 있구나. 저 돋보기 모양이 시리얼 모니터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코드 작성 영역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코드 작성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보이드 셋업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은 세팅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는 한 번밖에 실행되지 않아요. 셋업은 한 번밖에 실행되지 않는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이드 루프 부분은 이제 계속 무한 반복하는 내용이 여기에 작성이 되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LED를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LED를 켜고 끄고 제어하는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보이드 루프라는 이 중괄호 안에, 이 중괄호와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사이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뭐 기타 여기서 설명 제가 못 드린 부분은 뒤에 또 실습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브레드보드 알아보기예요. 요거는 뭐냐면 아두이노의 단짝이에요. 아두이노의 단짝인데 용도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크기를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브레드보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요거는 835인데 자, 정식 명칭은 솔더리스 브레드보드입니다. 솔더리스 플러그 보드라고도 하고요. 자, 납땜을 하지 않고도 전자 부품으로 전자회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보드예요. 그러니까 아두이노가 납땜을 하지 않는 보드라고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데 그만큼 이 보드와 함께해서 더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보드에 대한 브레드보드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해요. 어떤 구조인지. 그래야 센서 연결을 할 때 그 잘못 연결하는 일이 없겠죠. 자, 보드의 종류는 일단 기본적으로 835, 400홀, 170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835라고 400홀은 구조가 똑같아요. 그냥 400홀은 835를 반 잘라놓은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175는 좀 그렇지 않죠. 175는 좀 그렇지 않은데 835홀과 400홀의 공통점은 양 옆에 위아래라고 할까요? 이 파란 줄 빨간 줄이 보이시죠? 저 옆으로 되어 있는 두 줄씩 구멍 있는 거, 저게 바로 멀티탭 역할을 해요. 400홀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두이노로부터 5V, 그러니까 양극이죠. 그 다음에 GND 마이너스부터 공급을 받고 싶어요. 물론 센서를 직접 아두이노에 연결할 수도 있어요. 뭐 저항을 사용하지 않는다던가, 뭐 연결할 게 하나밖에 없다던가, 뭐 되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던가 하면 굳이 브레드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뭐 적어도 2개 이상의 센서를 단다라고 한다면 이 멀티탭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 끝에 보통은 파란색 옆에 있는 구멍들, 얘네들, 자, 이쪽에 파란색 옆에 거의 마이너스의 값들을, 그 다음에 빨간색 옆에는 네, 플러스, 파란색 옆에는 마이너스, 빨간색 옆에는 플러스를 아두이노의 5V와 GND로부터 그 전력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라인 전체에 멀티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다 멀티탭이 되는 거예요. 위에 게 마이너스, 아래 게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독립적인 거죠.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자, 400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사용하는 부분은 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구조를 더 알아야 되니까. 170홀은 이 멀티탭 역할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냥 이 구멍이 5개씩 있는 이 세로가 하나의 레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탭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직접 꽂아서 나머지 밑에 줄에 있는 것들이 뭐 양극을 같이 공용으로 사용한다던가 음극을 꼽으면 음극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835하고 400 위에는 얘네들은 멀티탭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 분리가 다 되어집니다. 이것도 구매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830을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탭 부분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반뚝 잘려서 연결되어 있지 않고 2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거는 구매를 하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야 알아요. 자, 그리고 이 밖에 30홀, 그러니까 더 작은 30홀,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1665, 3220홀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660홀은 830홀의 2배죠. 3220홀은 4배가 되겠고, 이거는 결국 이 브레이드보드 835를 한 2개나 4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전기 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A4 사이즈만한 그런 아크릴 보드에다가 요 브레드보드 여러 개 꼽아서 붙여놓고 연결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두이노 일단 구조는 이렇습니다. 실제 구조 안에 있는 거 보면 돼요.
자, 맨 위에 있는 줄 두 줄하고 맨 아래에 있는 줄 두 줄은 제가 멀티탭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해당 색깔별로 방향대로 레일이 들어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녹색 부분도 이렇게 녹색 줄 그림처럼 뒤에 양면 테이프, 브레드보드의 양면 테이프를 떼보시면 저렇게 레일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요런 식으로 말이죠. 요거는 좀 400콜인데 835이 아니라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구조를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일단은 맨 위에하고 맨 아래 멀티탭 역할을 하는 애들은 하나로 쭉 가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자, 브레드보드의 이 부분 있죠. 요거는 그냥 구멍 5개만 돼 있는데 얘네 각각이 아니라 얘네도 결국에는 이 레일 하나 위에 5개의 구멍으로 나눠져서 꼽을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요게 끊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면이 레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일의 뒷면이에요. 그래서 요걸 뽑아서 딱 반대로 세워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빵판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센서나 어떤 저항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다물고 있는 요 핀셋 이런 같은 요런 거 사이로 펜 다리를 쑤셔 넣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연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브레드보드 위에다가 지금 왼쪽에 X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 다 어떻게 꼽혀 있죠? 다 같은 레일 위에 세로로 나란히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쵸? 이 얘기는 뭐예요? 빨간색 LED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다리 두 개가 같은 라인에 꼽혀 있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모든 센서와 소자들은 모터 포함해서 플러스 전력과 마이너스 전력이 공급이 돼서 이 소자 혹은 LED에게 동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데, 자, 지금 이렇게 세로 꼽아 보면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적절한 배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 밑에 있는 거가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한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건 RGB LED라고 하는데요. 이 RGB LED는 다리가 4개입니다. 그래서 그 4개를 이렇게 각각의 레일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었죠. 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극과 신호를 연결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맞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른 뭐 센서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구성, 유래, 장단점 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 네,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브레드보드 구조를 이렇게 보여드려도 딱 안 와닿거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마지막 요 주의사항 부분을 보고서 연결할 때 절대로 세로로 꼽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 같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스마트 휴지통 트래시캔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센서 중에 하나죠. 센서와 모터인데, 자, 그 중에 서버 모터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 모터라는 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정해진 각도가 있어요. 그거를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치 단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소자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서버 모터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